자, 오늘 하나오션은 4%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이 전고점, 자, 전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는 과연 이 하나오션이 이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 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마다 추가 상승, 자, 추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번 상승에서는 이 하나오션 신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오션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또 뭐 방산 사업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사실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실적입니다. 자, 이 실적 모멘텀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정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번 4분기 실적은 1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1월 말에. 왜냐면 작년에도 이제 그 1월 24일 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월 말에 먼저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3월 달에 자, 3월 달에 뭐야? 이 CPSP. 자, CPSP 관련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월 달에 있을 모멘텀을 볼 게 아니라 1월 달에 있을 모멘텀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자, 저번에도 제가 이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드렸지만 자, 보세요. 지난 3분기 실적부터 볼게요. 지난 3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네, 살짝 좀 저조했죠? 잠시만요. 좀 이걸 좀 넓혀야겠다. 넓혀서, 네, 됐습니다. 자, 지난 3분기 실적이 살짝 좀 저조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분기, 항상 그 전분기와 비교를 하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자, 지난 2분기에서는 3,7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분기에서 뭐예요? 영업이익이 2,800억. 자, 2,800억 줄어들면서 좀 저조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4분기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번 4분기 예상치가 어떻습니까? 거의 4천억에 가까워요.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에 가깝습니다. 지난 2분기에 최고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3,700억.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예상치가 있죠. 왜냐하면요. 3분기에 나오지 않았던 이 수주 잔고들. 자, 이 수주 잔고들이 4분기에 비용 정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도 원래 실적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비용 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실적이 4분기로 밀려났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뭐 4천억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이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뭐예요? 기대감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대감에. 그러면은 이 전고점, 자, 전고점은 뭐예요? 3분기 실적이 반영된 가격이에요. 3분기 실적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근데 4분기부터 뭐야? 4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실적이 더 좋아졌으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그럼 지금 매수해도 돼? 나 하나오션 지금 매수해도 돼? 그거는 아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간다? 매도 관점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다른 유튜브, 다른 뭐 유튜버들은 아마 매수하라고 할 거예요. 호재 많으니까 매수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이란 건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쌀 때 사서 자, 쌀 때 사서 뭐야? 비쌀 때 팔아야 돼요. 비쌀 때. 맞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자, 매수는 언제 한다? 매수는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급등이 나온다. 자, 급등이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분할로 매도하면서 자, 분할로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하나오션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제부터?
제가 지난번 이 캐나다 CPSP 이 사업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보시면은 요때 그죠? 요때부터 저는 이 하나오션 앞으로 호재 일정들 너무 많고 1월 달에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때부터 물량을 모아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해도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 매물, 언덕 매물이 굉장히 많이 또 쌓여 있거든요. 요 매물벽에 맞고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N자형 눌림목을 잡자. 지금은 매수하지 말자. 왜 무리하냐? 지금 굳이 왜 무리합니까? 결국 또 저항 맞고 빠질 텐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요.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 이제 물량을 조금씩 정리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고점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만약에 또 급락이 나왔을 때 자 저항에 맞고 급락이 나왔을 때 또 어디서 우리는 눌림목을 잡아야 될지 이 매수 타점도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매수했던 시점을 잘 생각해 볼게요. 요때 우리가 이제 매수했을 시점에 제가 뭘 보고 여러분에게 눌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이 뉴스, 모멘텀, 기대감 이런 부분 당연히 봤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추세의 돌림이었습니다. 추세 돌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가 눌림을 잡았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거래량을 볼 때, 거래가 무조건 터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막 터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처음으로 주가를 정배열로 돌려놓으면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 스마트 머니가 중요하다. 자, 스마트 머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정배열을 그리면서 계속 주가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이 초반에, 이 상승 초반에 매수를 해야지 지금처럼 급등이 나올 때는 절대 매수가 아니라 홀딩 전략을 가져간다. 자, 홀딩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점점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자, 신규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추세가 이탈된다. 자, 추세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 물량을 매도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매도를 했던 시점도 한번 볼게요. 매도를 했던 시점.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이때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승이 시작이 돼서 요 시점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배열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추세가 이탈이 됐어요. 자, 추세가 이탈이 되면 일단 매도해라. 일단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거래량이, 자, 보세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상승 탄력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전고점은 돌파하는데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얕아졌습니다. 매수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되면서 결국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가 재차 돌파 시도를 했어요. 재차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 다시 쌍고점 만들고 추세는 이탈되고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의 끝자락, 자, 추세 끝자락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할로. 아니, 야, 15만 2,4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에서 전량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한 사람이 있을까? 세력도 여기서 전량 못 팝니다. 세력들도 물량을 털면서 빼는 거예요, 털면서. 물량이 많으니까 뉴스 띄어서 물량을 털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가다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세력들이 매도하기 시작하고 당연히 기관 외인들 물량 봐야죠. 지금 누가 봐도 기관 외인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담으면서 물량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이 물량도 결국 매도로 나온다. 아마 누구는 이럴 거예요. 야, 기관 외국인 산다. 따라 붙자. 기관 외국인들 왜 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수급 분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샀잖아요. 이 정도 샀으면 이들이 이 물량을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팔 수도 있다.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건 곧 물량을 많이 팔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량이 조금씩 빠져나갈 때, 매도로 나올 때는 우리도 함께 매도 대응을 하고, 근데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눌림을 어떻게 잡냐면, 결국에 얘네들도 지금 물량 많이 샀잖아요. 자, 많이 샀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은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띄운다고요. 다시 주가를 띄워요. 그때 우리도 함께 매수 타점 잡아서, 그죠? 세력들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 잡아서 N자형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패턴이죠. 옛날에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자,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드는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흐름들이. 그죠? 왜? 세력들도 물량을 정리해야 되거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눌림을 잡을 때는 이 세력들 물량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하나오션의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과 또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 또 장중에 만약에 변수가 나왔다. 자, 변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네,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흘 전에 제 영상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수익이 한 30-40% 수익 나고 있을 텐데, 자, 그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또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 모르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 좀 띄워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010-3951-0263입니다. 여기다가 하나오션이니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오션. 자, 오션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자, 그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있죠.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뒤에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은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30점. 자, 이 두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자, 첫 번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좀 불안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뭐 공부를 잘했지만, 근데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다.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아직 멀었지만 성적이 올랐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그죠? 근데 이 심리를 그대로 시장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납니까? 바로바로 급등을 합니까?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갔다. 주가가 쌀 수가 없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못해도 주가는 공포심리에 급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턴어라운드 합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야? 결국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때부터 상승이 시작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